반갑습니다. 전 세계가 우려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이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조만간 협상으로 마무리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 자,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주식시장에서 어떤 섹터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 이후에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는 이 전쟁을 어디까지 끌고 갈까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수도 키예프, 요즘은 키우라고 발음하는데, 이 수도 키우를 노리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키우를 둘러싸고 있지만 아직 수도 키우를 장악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폴란드 국경까지 진격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폴란드까지 침공을 하게 될 것인지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멈추게 될지 또 서유럽까지 진격을 하게 될지 그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뒤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침공은 유럽에 큰 위협이 되고 있죠. 피난민들이 라트비아, 폴란드, 몰도바로 몰려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구가 밀집된 도시 지역에서 교전이 발생하면 끔찍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방 세계는 참전을 하지 않고 러시아의 경제 산업 개인을 겨냥하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노르트스트림 2 가스관 개통을 중단했고, 미국은 금융기관에 제재를 하고 있고, 또 영국은 러시아 은행들의 자산을 동결하면서 또 개인들의 자금을 동결한 상황입니다. 서방 세계는 직접적으로 참전을 하지 않고 경제 그리고 산업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확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나토군과 러시아군의 전투력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병에 있어서는 나토가 320만 명, 러시아가 83만 명, 거의 4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전차는 9,800대, 3,000대, 3배, 전투기는 6,100대, 1,900대, 3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군이 확전을 하게 되면 나토군의 전투력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군의 확전 의지는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에너지와 전투기를 두고 시험대에 오른 전쟁인데요. 자, 에너지의 패권에 있어서 러시아가 미국에 거의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EU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냈지만, 그러나 이제 일부 EU 국가들은 이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이 미국 제재에 반대를 하고 있죠. 그만큼 러시아의 석유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의존도는 낮아지면서 미국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전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는 터키 드론 발주를 시작해서 터키 드론을 통해 러시아의 장갑차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은 이 드론을 사전에 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전 초기에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터키산 드론이 공중에 떴을 때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교전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전투기의 출격은 나토군의 전투기가 출격을 유인함으로 인해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러시아도 안다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확전에 대한 의지는 없다는 것이죠. 자, 미국에서는 러시아 원유, 천연가스, 석탄 수입 금지 법안 가결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러시아의 의존도가 지금 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있어서 전체 수입분의 1%만 지금 러시아산 것을 활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원유는 캐나다 것을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 표방을 하기는 미국에서는 러시아산 원유에 제재를 가하면서 유럽 국가에서도 이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쓰지 말라고 제재를 표방을 하고 있죠. 이 숨은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겉으로는 러시아산 원유 대신에 베네수엘라, 이란의 원유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베네수엘라,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죠. 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산유국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노르트스트림 2 2012년도에 독일과 러시아에 연결된 이 가스관을 이제 사업을 중단했죠. 독일이 중단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압력을 넣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이제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이 루트를 차단을 해버린 겁니다. 자, 숨은 배경을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량이 지난 10년간 거의 3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3배 정도가 늘었어요. 셰일가스 생산량이 굉장히 늘고 있죠. 또한 LNG 생산량도 계속해서 늘려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러시아고요. 자, 이 상황만 봐도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에너지에서의 글로벌 패권을 쟁취하려는 그 숨은 의도가 파악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LNG 분야에서 지금 생산량이 1위입니다. 이 상황에서 러시아를 잡고 러시아를 눌러버리면 전 세계에서의 공급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4, 5위는 굉장히 낮죠.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전 세계 천연가스 글로벌 패권을 미국이 차지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이제 세계 질서에 미칠 영향을 봐야 되는데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죠. 미국 대 중국 패권의 경쟁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제 에너지 패권에 있어서 이제 러시아는 이 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또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을 쓰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제재로 인해서 거의 파탄 상태입니다. 한미일로 한 구도 그리고 북중로로 되어진 이 구도의 재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동북아 한반도 지형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주 위성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수천 개 위성으로 있는 우주 인터넷이 우크라이나에서 빛나고 있죠. 전기, 가스, 통신이 다 차단된 상태에서 머스크가 제공한 우주 위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전쟁은 정보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위성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터넷이 불통인 상황에서 각국에서 이제 이 위성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정보를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우주 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바로 가상화폐로 모금을 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에게 가상화폐로 기부를 하면서 가상화폐가 실질적으로 현금화 되는데 빠르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냥 가상적인 세계만 있는 화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화폐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NFT로도 자금 조달을 하겠다라고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데, 자, 기부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월드비전도 블록체인 기업 퍼블리시와 기부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가상화폐로 NFT로 기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현금입니다. 이제 가상화폐가 실질적으로 화폐로 실제 쓸 수 있는 화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죠. 자, 3차원 가상현실 이 서비스도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3차원 가상현실 트윈 국토 서비스를 통해서 건축 인허가, 도로 전면, 굴착 인허가 결과를 시각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죠. 이것은 거의 이제 스마트 시티와 관계된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 3차원의 가상현실의 세계가 들어가는 건데 디지털 신혁명이라 할 수 있죠. 자, 미국은 푸틴한테 이 전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도우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우크라이나에 지불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미국이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미국은 러시아를 거의 재정 파탄 상황에 몰아붙이면서 글로벌 패권, 에너지의 글로벌 패권을 주게 됐어요. 러시아가 재정 파탄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제 다시 일어서려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이제 천문학적인 수익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주축으로 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여기에 우리나라도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원유가 급등하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랐습니다. 최근에 7.9까지 올랐었는데 미국이 전망하기로는 이제 물가지수가 낮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물가지수 급등에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이유는 결국 이 에너지 패권에 있어서의 미국의 목표가 거의 달성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유가 이제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죠. 미국이 주축으로 한 원유 생산 그리고 천연가스 생산이 되어지면서 물가가 점차 낮아지는 것, 결국 미국의 의도대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이전에는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그리고 해온 물류가 원활하지 않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 원인이라고 봤는데, 이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인플레이션 원인이 그쪽으로 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에너지 공급망이 재편이 되어진 상황입니다. 신냉전이라 불리는 대립 구조로 인해서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전환이 됩니다. 디지털 화폐, 국제 결제망, 메타버스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이제 이 분야에 대한 집중이 되어지면서 디지털 신세계가 열렸다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더 가속화가 될 것입니다. 또 새로운 스마트 시티 건설인데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뛰어들면서 이제 테스트를 하겠죠. 디지털 신혁명을 일으키면서 디지털 신사업이 우크라이나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가 건설되는 것을 보고 우크라이나 하나의 모델의 국가가 되고 다른 나라에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속에서 어떤 섹터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이제는 인플레이션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접어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NG 관련 섹터는 굿이죠. 특히 LNG 선박 관련 종목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조선 3사가 연초부터 수주 랠리를 이뤄가고 있는데, LNG 컨테이너선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45척, 대우조선해양 11척, 삼성중공업도 수주를 하고 있고요. 자, 이 상황은 바로 이 전쟁이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선업계 중장기적으로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금융 제재로 국내 조선사들이 선박 건조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예측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LNG 운반선 발주가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EU가 사용하는 천연가스 중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40%에 달하는데, 이것이 이제 다변화가 되는 것이죠. 미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LNG 운반선의 경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발전 모멘텀에 드는 것이 미국의 셰일가스의 유럽향 해상 수출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가상화폐 결제 섹터, 이 섹터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주위성 섹터도 같이 봐야 되고, 스마트 시티 섹터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됐다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디지털 신혁명이 일어나면서 부동산 NFT 섹터도 이제 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디지털 자산 관련으로 공약을 했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코인 발행 허용,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을 정책으로 내놨는데,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부각된 디지털 자산 활성화와 더불어서 양수 겸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윤석열 시대의 우주항공 시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탄소 중립 항공기술, 우주 비행기 제조, 위성 탑재체 개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극초음속 항공기술 개발, 그리고 우주기술 활용 솔루션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미국을 봅시다.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해방시킨다라는 목표를 갖고 LNG 굴기 속도를 낸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러시아 독일 있는 노르드스트림 2 이참이 완전히 끊어버리고, 또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은 유럽의 LNG 수출 1위로 등급하며 대체제로 급부상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이 전쟁의 숨은 의도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섹터에 선택과 집중해야 될지를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 섹터를 단기적으로 접근해도 좋고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안내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난 3월 9일자에 구독 신청합니다 라는 문자를 주신 분에게 도이치모터스라는 종목을 단기 대응을 하자 3월 10일자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전 8시에 윤석열 후보 대통령 당선 환경에 따른 기대감으로 8,700원 이하에서 매수하세요 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3월 9일자 추천드렸고 3월 10일자에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도이치모터스의 차트입니다. 3월 9일자에 안내를 드렸고 3월 10일자에 보시게 되면 시초가가 8,940원에 시작을 했고 저가가 8,420원입니다.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고 20%나 급등을 했죠.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도 그 전날에 미리미리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 종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1일자 한국선제에 대한 종목 상담을 의뢰하신 분에게 로보로보라는 종목을 그 날짜에 드렸습니다. 자, 시초가 매수하세요. 그리고 5 내지 10% 수익 달성 시 매도하라 라고 안내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로보로보 보겠습니다. 자, 로보로보 3월 12일째 추천해서 시초가 1,400원에 매수 안내를 드렸고 고가가 11,850원 13%나 급등을 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이런 지금 제가 안내 드리는 섹터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중장기로 대응할 수 있는 섹터도 안내를 드리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첫 번째로 구독이라는 문자를 주시든지 아니면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종목명을 보내주시든지 그러면 안에 또는 아래 링크를 따라 들어오시는지 해서 종목 공유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선택과 집중 섹터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고 단기적으로도 상승할 종목을 안내를 드릴 테니 구독이란 문자 주시든지 아니면 종목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아래 링크를 따라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종목에 대한 공유를 받으실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선박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섹터 그 내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상승 후에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 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역시 상승 후에 눌림목을 주죠. 좋은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로 보셔도 대응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자, 제가 히든으로 보고 있는 종목 하나를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히든으로 보는 종목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처럼 급등하고 눌림목을 주고 있죠.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도 다 차트가 좋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똑같죠. 차트가 급등 후에 눌림목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LNG 관련 종목으로서 제가 강하게 추천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시총이 3천억 밖에 되지 않는 이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십시오. 매출액이 3,500억, 3,700억인데 영업이익이 350억, 370억입니다. 영업이익이 350억인 회사의 시총이 3천억 밖에 되지 않으니 굉장히 저평가된 회사를 할 수 있죠. 자, LNG 관련 종목입니다. 바로 이런 종목을 히든으로 숨겨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종목을 알고 싶으면 구독이라는 문자 또는 종목 상담 원하시는 종목 문자 또 해당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이 종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해야 할 섹터는 LNG, 가상화폐 결제, 우주위성, 스마트시티, 부동산, NFT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섹터들에서는 중장기로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단기 대응 종목들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구독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종목 상담 종목 원하시는 종목명 주시고 또 해당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